내일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열립니다. 앞선 5차례 국정조사를 거부한 탓에 2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옥중 청문회입니다. 네, 사회부 고정현 기자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자, 구치소에서 열리는 최순실 청문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앞선 청문회 어떤 게 있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옥중 청문회는 지난 1997년 한보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수감 중이던 12명의 정재계 인사가 출석해 청문회가 열리는 이런 장면이 생중계됐었는데요. 네. 네. 한보 청문회 이후 19년 만에 열리는 헌정사상 두 번째 구치소 청문회입니다. 네. 그리고 또 19년 만에 처음으로 또 열리는 구치소 네. 청문회인데 네. 우리 시청자들처럼 일반인도 가서 참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내일 서울구치소에 열리는 6차 청문회 일반인 방청은 금지됐습니다. 아, 네. 네. 다만 국회 방송의 촬영 영상이 채널A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네. 안방에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네. 내일 서울구치소 청문회는 수용자들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동이 아닌 서울구치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아하.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장소와 매우 흡사하게 개조해서 진행되는데 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아. 이 최순실 씨와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란히 증인석에 앉게 되고 국회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포진하게 됩니다. 네. 이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은 수용 인원이 약 150명 정도로 매우 협소한데 네. 취재기자 인원도 딱 3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아하, 네. 내일 오전 8시부터 출입증을 나눠줄 예정인데 이 출입증을 받기 위해 벌써부터 서울구치소 앞에는 일부 취재진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출입증을 못 받은 취재기자들은 서울구치소 청사 2층에서 영상을 통해서만 청문회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네. 구치소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청문회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여전히 청문회 출석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고 있는데요. 네. 국회는 이번에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출장 청문회로 이들을 데려 나오겠다 이런 의지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각오하고도 나오지 않겠다면 더 이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 기자 내일 채널A는 반드시 청문회장 입장에서 가장 생생한 소식 전해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강제 수단이 없는 청문회와 달리 강제 수사가 가능한 특검팀은 지금 피의자들 일일이 다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미 한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이들이 특검팀에 와서는 술술 다 진술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 알려지진 네. 않았는데 일단 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주 현판식을 가진 이후에 어제 구치소에 수감됐던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한 뒤 오늘 새벽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오늘 첫 특검 조사를 받았고 네. 김 전 차관은 오늘도 재소환됐는데요. 모두 수의를 입은 모습이 고스란히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예. 네. 이 특검은 사무실 구조가 워낙 특이해서 출석할 때마다 수의 차림 모습이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특검 사무실 입구가 딱 하나뿐이고 주차장과 입구가 연결된 구조라서 일단 법무부 호송 차량에 내려서 네. 플래시와 질문 세례를 받은 뒤에 아하.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굉장히 긴 거리처럼 느껴지겠네요. 네, 최순실 씨 등 구치소에 수감되고 있는 피의자들이 이 특검 조사를 받는다면은 네. 이 플래시 세례와 이 질문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네. 게다가 특검 건물 자체가 워낙 좁고 길쭉한 형태다 보니까 아, 네. 조사를 받는 특검 사무실 내부 사무실도 매우 비좁을 야. 수밖에 없습니다. 이 10시간 넘게 비좁은 사무실에서 검사와 마주보고 매일 조사를 받다 보면은 이 검찰 조사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 빠르게 좀 정확한 답변 내놔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대기업 강제 모금의 네. 의혹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금 이 재단 두 개를 통합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정상 운영하면서 돈을 펑펑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국정농단 의혹이 조금씩 터져나오던 지난 9월이죠. 이 정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합해서 네. 하나의 새로운 재단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네. 이유를 내세웠는데요. 네. 당시 정경련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두 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가능한 빨리 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두 재단 통합이 현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 정경용 쪽은 이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고 동시에 증거인멸 비판이 거세기 때문에 재단 통폐합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정경련 쪽에서 재단 통합 관련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 자신들은 스스로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관련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되는 건지 그것 잘 모르겠고 그거 정리시킬 수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테이블 불안하니까 개별적으로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네,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재단 통합이나 해체가 지체가 되고 있으면서 자, 최순실 씨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최순실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네. 재단 임원들 아직도 꼬박꼬박 돈을 받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특히 최순실 씨 사람들이 계속 재단에 네. 머물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간다.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재단 임직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보너스까지 합쳐서요. 보너스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1억 5천이 넘죠? 그렇지 알고 않습니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문회장에서 박헌영 K스포츠 재단 과장은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네. 최근 두 재단은 문체부의 압력을 받아서 임직원 연봉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심지어 청소 용역 직원 월급도 대폭 삭감했는데요. 하지만 최순실 씨 단골 마사지 센터 원장 출신인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삭감폭을 최소화하고 재단이 제공하는 차량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스포츠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범 아줌마 성비 보면은 빨갛더라고 자기가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30%만 일단 삭감하는 걸로. 그래서 연봉 삭감했고, 제대출신을 관련 제대출신에 놔두는 거고요. 이 양재단 출연금 774억 원은 사실상 대기업을 압박해 뜯어 모은 돈인 만큼 동결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상 맹점을 이용해 재단 임직원 월급이나 최순실 씨 사업으로 조금씩 그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늘 법률이 좀 현실보다 늦게 따라가는 그런 현실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법률적 맹점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고정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